제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요즘은 얘네가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직접 겪은 흔한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번호에 연락 올 때 확인법, 티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보이스피싱 연락받고 할 일, 이렇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예방 앱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예방 앱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례 소개입니다. 실제로 연락받았다는 거 인증입니다. 9월 9일이라는 바로 최근에 당한 사례이고요. 오후 3시 2분에 연락이 와서 4분 42초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연락처 반만 가린 이유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다 공개하고 싶긴 한데 괜히 다 공개하다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냥 반만 공개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대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뭐냐면 법원 등기 발송이거든요. 이 법원 등기 발송 보이스피싱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기꾼은 최대한 찌질하게 더빙해 보겠습니다. 택배신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법원에서 선생님께 등기우편 발송에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이거 자택에서 오전 11시에 직접 수령 받아야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찾아갈 예정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근데 어떤 거 보내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요. 내일 직접 수령 가능하실까요? 그때는 좀 힘듭니다. 그럼 저희가 인터넷 수령으로도 편하게 수령 가능한데 인터넷 수령으로 하실래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필요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접속하려 그러는데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그건 이따가 하고 일단 서류가요. 그냥 직접 수령 받을게요. 내일 몇 시에 오시는데요? 자택 수령하시면 오전 9시부터 11시에 들릴 텐데 정확한 시간은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개인 사정이나 일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받으시는 거면 저희가 그거 작성해서 인터넷 수령으로 바로 편하게 발송받게 도와드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귀찮지 않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수령 받으셔도 돼요. 그냥 직접 수령 받을게요. 내일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 종료. 네,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얘네가 어떤 공식으로 어떤 수법으로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고 사기 당하게 유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책박사님 되시나요?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는데 일단 이름을 불러 신뢰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생님께 등기우편 발송을 드려서 연락드립니다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라는 기관을 사칭하는데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택에서 오전 11시에 직접 수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부러 직장인, 학생이 집에 있기 힘든 시간대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찾아갈 예정입니다 하는데 이거는 금일 혹은 내일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정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당장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당황스럽잖아요. 내일 당장 온다고? 나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순간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인터넷 수령으로도 편하게 수령 가능한데 인터넷 수령을 하실래요? 이러거든요. 특정 사이트 혹은 앱을 설치하라 등 유도를 시작해요. 혹은 아예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때까지 저 솔직히 의심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오나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이트 이름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러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죠. 근데도 또 서류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그냥 좀 싸해서 그냥 직접 수령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계속 사이트 이름을 말 못하길래 이상한 걸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솔직히 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직접 수령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직접 수령 받겠다고 하니까 말을 바꾸죠. 자택 수령하시면 오전 9시부터 11시에 들릴 텐데 정확한 시간은 저희도 모릅니다. 결국 갑자기 11시가 아니라 9시부터 11시 사이라며 더 받기 힘들고 귀찮은 시간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직접 수령 받으면 귀찮으니 편하게 인터넷 수령을 받으라고 마지막까지 유도해요. 이게 별로 귀찮은 일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받으셔도 된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직접 수령 받겠다고 했는데 서류 찾는 게 더 귀찮을 듯 해서 그냥 직접 수령 받겠다고 한 것도 컸거든요. 결국엔 내일 찾아와 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가 종료됐어요. 결국에는 법원 등기 발송 보이스피싱을 좀 요약하자면 일부러 보통 직장인이나 학생은 받기 힘든 시간대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일정 조율이나 생각할 여유를 없애려고 금일 혹은 내일 받아야 한다며 촉박함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당혹함을 줘 정상적 사고를 힘들게 만들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 욕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령을 쓰면 편하다고 유도해서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010으로 전화가 옵니다. 가끔은 등기 발송을 했는데 못 받으셔서 반송되었으니 다시 가려는데 오늘 받을 수 있냐는 레파토리도 존재해요. 근데 저는 백수고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걸 더 힘들어해서 안 걸렸거든요. 저는 아직 정보를 직접 책으로 읽음으로써 찾는 그런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안 걸린 것도 컸다고 봐요.
법원 등기 발송 보이스피싱 또 다른 이제 사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 발송했는데 무수령하여 금일 오후 2시에 배송하려 합니다. 그때 직접 수령 가능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당일에 온다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법원 방문이나 인터넷 방문 중 편하신 방법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러면 보통 인터넷 수령이 더 편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수령을 하겠다는 순간 피싱 사이트나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합니다. 이게 얘네들 수법이에요. 실제 법원 등기 발송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010으로 연락 올 일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공식 기관에서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올 일이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택배사 쪽인가에서 긴가민가 하긴 했거든요. 법원 쪽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자신들은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혹시 내일 받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택배원분이니까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점점 그냥 의심을 했죠. 이상해서. 또 알아야 하는 게 실제 법원 등기 발송 일단 등기번호 13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로 그게 보통 먼저 날라옵니다. 거기에 운송장 번호도 같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체국 앱 홈페이지로 배송 상태 등 어디쯤 왔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택배 시키면은 바로 이제 문자로 날라오잖아요. 운송장 번호랑 함께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다, 언제까지 도착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똑같이 날라옵니다. 등기번호와 함께.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부재하잖아요. 그럼 부재 시 1차 방문 실패하면 우편물 보관 안내서가 보내지며 보관 기한 내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이때 우체국에 방문해 받거나 재배달을 신청하지 갑자기 아무 공지 없이 당일 전날에 전화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7일에 시티즌 코난서 경고로 날라온 건데 법원 등기 발송 말고도 또 다른 예시인데, 국세청 세무서를 사칭해 탈세, 세금, 미납을 빌미로 협박하는 피싱 전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단계로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범인이 세금 미납, 세금 탈세가 의심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발신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고요.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금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죠.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범들은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무조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잘 걸리니까요. 즉각 해야 한다고. 국세청을 절대 전화로 세금 명목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금전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자, 국세청, 법원 같은 기관은 절대 굳이 개인 전화로 일단 하지도 않고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공포를 이용하는 게 이것들 공식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에 연락 올 때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통 처음 보는 개인 번호로 연락 오면 일단 의심하거든요. 이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이스피싱 번호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통합신고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 저는 번호를 조회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스크롤 좀 내리면 이렇게 번호 조회 가능한 판이 나와요. 여기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를 조회해 보시면은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몇 건의 신고 내역이 있었나, 어떤 종류, 음성이랑 문자 중 몇 건의 신고 내역이 있었는지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리면 요즘 이제 최근 48시간 내에 신고가 급증한 피싱 번호도 이렇게 탑5로 알려주거든요. 음성과 문자 순으로.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 앱은 갤럭시 전용과 아이폰 전용으로 나뉩니다. 일단 갤럭시 전용 앱을 먼저 소개할게요. 갤럭시 전용 앱은 바로 시티즌 코난입니다. 이 어플을 저도 이번에 보이스피싱범한테 연락이 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알게 된 어플이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 운영하는데, 저희 가게 단골 형사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직접 알려주신 어플이에요. 직접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되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청과 인피니그루가 공동 개발한 공식 보안 앱인데, 경찰청이 직접 관리한대요. 이게 시티즌 코난 화면인데, 이렇게 검사하기 버튼이고 한 번 터치하면 전화사기 악성 앱, 원격 제어 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모두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악성 앱 탐지하고 차단해주고요. 보이스피싱 위험 번호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는 자동으로 걸러내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시티즌 코난에 유일한 단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광고가 떠요. 그걸 서비스 일부라고 생각해 실수로 누르고 입력해 유료 서비스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실수로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설치할 때 아무래도 보이스피싱한테 연락이 왔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을 검사해준다길래 해서 그럼 월 3,300원 결제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제 가능해요. 저도 바로 해제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사기꾼들도 이 어플이 유명하고 좋은 걸 아니까 유사한 위장 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청이 운영하는 악성 앱 탐지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 앱을 다운받을 때는 공식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피싱 아이즈가 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아이즈 앱은 뭐냐면 바로 아이폰 전용 보이스피싱 예방 앱입니다. 시티즌 코난의 아이폰 버전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이것도 시티즌 코난과 동일하게 경찰청이 직접 관리하고 기능도 동일합니다. 이거 피싱 검사 터치 한 번만 하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옆 화면처럼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탐지해서 주의해주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오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싱 아이즈만이 가진 혜택이 있는데, 바로 돌보미 서비스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만 돌보미로 등록한 사람 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피싱 위험이 있고 의심되는 연락이 오면 알림이 저한테
저한테 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모님과 내 아이를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여기에 등록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저에게도 알람이 전송돼 예방이 가능해요. 이거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방 앱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가 있는데 너무 자기 냉철함을 너무 과대평가하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기당하신 분 중 자기가 사기당할 거라 알고 계셨던 분은 안 계세요. 모두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믿고요. 사기꾼은 어떻게든 그 이성을 허물어뜨리고 감정적이게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지성을 믿지 말고 전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명절인데 이번에 다 같이 만나면 조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어플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락을 받으면 하실 일이 있어요. 앞서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번호 연락 오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말했던 통합신고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위 입력 칸에 피싱 번호 일단 입력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통합신고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신고할 건지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이거 중복 체크 가능한데 이걸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네 단계에 거치셔서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거 신고 절차가 귀찮지도 않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냥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만 적고 그리고 그냥 통화했다는 증거로 화면 캡처만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 즉 제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게 아무래도 이제 번호 평가죠. 저 같은 경우는 티저난을 쓰는데 이렇게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번호를 평가해서 다른 사람을 애초에 받지도 않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징은 어디 기관이라고 하는데 개인 번호로 일단 연락이 오고요. 인터넷에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라가 아닌 URL을 보내주거나 주소를 직접 철자까지 다 불러줄 테니 입력해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사기입니다. 그냥 검찰청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어디 국세청에 들어가세요 이러지 그냥 굳이 URL을 보내준다 문자로 아니면 굳이 철자까지 불러준다 이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얘네들은 조급함과 당혹감을 주고 당장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다면 아래 과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해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명의 도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하나하나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우선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에 전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싱 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은 1332 즉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는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참고로 그냥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되긴 하거든요. 이때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피해 신고를 하고 그리고 계좌 일괄 지급 정지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112와 1332에서도 연결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체된 타인의 계좌까지 지급 정지를 신청을 요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앱이 설치가 되었다면 공동인증서를 폐기해 재발급 받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셔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노출 당했으면 노출 사실을 등록하셔야 해요. 이거는 다른 휴대폰이나 PC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이용 약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에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카드인데 가드라고 잘못 썼어요. 네. 그리고 명의 도용된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여부 이제 조회하셔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애초에 피해 안 받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계좌 개설 여부는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하고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하고 내 계좌 한눈에란 메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의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대폰 개설 여부는 이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하는데 일단 로그인하고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클릭해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명의 도용으로 개통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하셔야 하고 그리고 가입 제한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 개설을 차단해야 해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려도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앱들 꼭 까시고요. 그리고 피신범은 개인 전화로 오고 당장 해야 한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공식 사이트 이름은 말 못하고 URL을 보내거나 주소 철자를 하나하나씩 보내준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 가능하거든요. 금융감독원 거 캡처해 왔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도 금융감독원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캡처하실 분은 캡처하시고 이게 웹툰 형식으로도 있거든요. 좀 더 보기 간편한데 해당 내용 주소 제가 설명칸에 넣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페이지 저장해 놓으시거나 캡처해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 보세요. 물론 필요하실 일이 없으셔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으셨다면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 다음번에도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사기꾼들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냄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